여러분, 그림 잘 그리고 싶으시죠? 연필만 들고 스케치 잘하는 사람들 신기하죠? 이 영상은 그림을 잘 그리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그림 정말 못 그리는데 나도 좀 잘 그려보고 싶은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랜 기간 그림을 가르치면서 그림에 많이 서툴렀던 학생들의 보편적인 특징을 정리해본 결과랍니다. 물감이나 다른 재료에 관한 것은 오늘 영상에서 다루지 않을게요.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연필로 드로잉하는 법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그림이 한 장 있어요. 저희 남편한테 카메라 사진이랑 연필 한 자루 쥐어주고 그려보게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남편은 자칭 똥손이라며 살면서 그림이란 걸 거의 그려본 적이 없었다고 해요. 왜 사람 그려보라고 하면 쫄라맨으로 그리는 그 정도라고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마침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기도 했고 자료도 필요했기 때문에 그려달라고 요청했는데요. 30분 동안 정말 열심히 그려줬어요. 이 그림을 보면서 내가 저보다는 낫지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랑 비슷한데 하는 사람도 있겠죠. 왜 못 그려 보이고 어설퍼 보이는지 가장 큰 특징 3가지를 정리해 보려고 해요. 첫째는 어느 부분부터 그려나가야 할지 모른다입니다. 제가 남편에게 카메라 사진을 처음 주었을 때 가장 먼저 한 말이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였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만 복잡한 사물을 보고 그려야 할 때면 어디부터 그려나가야 할지 망설입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고 보이는 대로 선을 긋다 보니 형태나 비율이 망가지게 되기 쉽겠지요. 두 번째는 소심하게 짧은 선 위주로 쓴다입니다. 보통 형태를 잡는 초반에는 선을 길게 쓰고 나중 디테일을 잡을 때 선이 짧아지게 되는데요. 긴 선을 곧바로 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엇나갈까 우려되어서 선을 소극적으로 짧게 쓰는 경향이 있어요. 학원에서는 이런 학생들에게 제가 우스갯소리로 털 그리는 거냐고 하는데 사실 가장 고쳐야 하는 부분 중 하나예요. 세 번째는 그림에 강약 포인트가 없다입니다. 자, 우리가 연주를 들을 때도 정말 잘하는 연주자들은 미세한 음의 강약을 조절한다고 하죠. 점점 커지게 또는 점점 작아지게 힘을 강하게 줘야 하는 부분은 빡 주기도 하고 그래서 듣는 귀가 즐겁잖아요.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부분에 힘을 주고 어느 부분은 풀어주고 이렇게 하는 완급 조절만 적용해도 그림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사실 실력 있는 스케치로 보이는 가장 큰 차이점은 선의 강약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렇게 몇 가지만 파악하고 개선해도 훨씬 괜찮은 그림으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잘 그리는 사람의 특징, 그러니까 잘 그리기 위한 방법 첫 번째, 힘을 뺀 긴 선으로 시작하자입니다.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들은 사물을 부분적으로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윤곽을 먼저 파악합니다. 카메라의 경우 사각바스에 원기둥이 박혀있는 구조구나 이걸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 틀을 먼저 힘을 뺀 상태의 긴 선으로 잡아줍니다. 이때 이 선은 완성된 스케치선이 아니라 지워서 없어질 보조선이라고 보시면 되어요. 윤곽을 잡으면서 각 면마다 분할되는 구조도 표시해줍니다. 쉽게 말해 가장 큰 형태인 카메라 몸통과 원통형의 렌즈, 그리고 조금씩 세분화하면서 버튼과 같은 들어가고 돌출된 구조들을 단순한 선으로 먼저 잡아주는 겁니다. 이때 부분적인 표현에 얽매이면 안 되겠죠. 이 정도 위치에 이 정도 크기면 오케이. 다음 부분.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간결하고 러프하게 형태를 표시해주는 정도로 넘어갑니다. 말 그대로 기초 토대로 사용되는 선이기 때문에 대충 슥슥 그린 듯한 느낌의 힘을 뺀 선으로 그려주는 거죠.
사물의 형태보다 더 길게 뻗어진 선이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선들을 굳이 깨끗하게 지울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가볍게 오버된 선이 나중에 완성된 스케치에서 나름 멋스러운 조미료 같은 역할을 한답니다. 2단계에서 지우개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걸 추천해요. 여러 겹으로 중첩된 선이 지저분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대신 2단계에서는 연필을 쥔 손에 힘을 충분히 빼주고 길게 쓰려고 해주세요. 타원 같은 곡선을 그릴 때에도 힘을 뺀 상태로 종이에 닿은 듯 안 닿은 듯 원을 그려주면 훨씬 부드럽게 잘 그려진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지만 계속 머릿속으로 힘 빼고를 생각하면서 습관 들이다 보면 어느새 한 번에 긋기 어려웠던 직선이나 곡선도 생각보다 쉽게 그려지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두 번째는 강한 포인트를 잡아주자입니다. 영상에서도 흐릿한 뼈대가 어느 정도 잡히고 나니 조금 더 힘있는 선으로 정확한 형태를 잡아가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그럼 어디를 강하게 잡고 어디를 약하게 풀어주느냐겠죠. 정답은 꼭지점에 있습니다. 선과 선이 교차하거나 급격하게 돌아가는 부분, 이런 변화가 생기는 부분에 더 힘을 주어 표현합니다. 특징이나 변화가 없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힘을 덜 주어서 표현하고요. 이렇게 강약 포인트만 차이를 주어도 단순한 스케치가 훨씬 더 입체감 있게 느껴진답니다. 물론 이때도 러프 스케치 선들을 굳이 지울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그 여러 겹의 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힘 있는 하나의 선으로 묶어주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랍니다. 그런데 스케치에 서툰 사람들은 형태 틀도 아직 안 잡혔는데 시작부터 저 강한 느낌이 나야 될 것 같아서 힘이 들어간 짧은 선으로 그리기 시작하죠. 이렇게요. 물론 이것도 계속 생각하면서 손에 익히는 과정이 필요하니 꼭지점, 이 단어를 기억하면서 힘 조절을 연습해보세요. 세 번째는 빗금으로 음영을 더해보자입니다. 사실 스케치는 선으로만 마감해도 괜찮은데 여기에 약간의 음영을 가미해주면 퀄리티가 더 높아집니다. 촘촘한 선으로 톤을 쌓는 소묘와는 다르게 부분적으로 빗금 정도만 넣어줘도 훨씬 입체감이 생기는데요. 그럼 빗금은 어느 부분에 넣어주면 좋을까요? 빗금은 일반적으로 진하거나 어두운 부분에 반복된 선으로 표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빗금이 들어가는 부분은 크게 두 경우로 나눠볼 수 있어요. 우선 사물에서 어두운 색으로 보이는 부분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밝은 색 바탕에 부분적으로 어두운 부분이 있으면 이를 표시하기 위해서 가벼운 음영을 넣어주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얼굴을 스케치하면 눈동자나 눈썹에 음영을 넣어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여기가 어두운 부분이야 라고 빗금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야 선으로만 표현된 스케치에서도 톤의 특징을 알 수 있고 나중에 채색을 할 때 보조 역할이 되기 때문이죠. 다음으로는 어두운 부분, 빛을 받지 못해서 그림자가 생기거나 움푹 들어간 부분을 빗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빛은 보통 햇빛이나 조명이나 위에서 비춘다는 가정하에 사물을 그리게 되는데요. 이때 이 부분은 어둡다 라고 설정되는 부분에 간단한 음영을 넣어주면 그림이 훨씬 입체적이어지고 완성도도 올라가게 된답니다. 저는 그림을 그릴 때 몸으로 그리자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신체에서 손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손은 도구를 잡고 있는 역할이 크고 디테일한 터치를 넣을 때 손의 움직임이 중요하긴 하지만 크게 보면 관절의 움직임으로 그림을 그려나간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종이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가득 찬 긴 선을 그려볼게요. 어디가 움직일까요? 저는 지금 어깨 관절을 사용하고 있어요. 손은 고정돼 있고요.
타원을 그려볼까요? 타원도 마찬가지예요. 어깨를 움직여서 타원을 그리고 있어요. 짧은 곡선을 그릴 때 이때도 손목 관절을 사용하네요. 이렇게 간단한 선 몇 개를 그리는데도 손보다 더 큰 범위들이 사용됩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손으로 그린다는 인식이 있어서 손에만 집중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 소극적인 선, 부분적인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내가 몸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움직여야 이 선이 자연스럽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더 쉬운 움직임을 찾아보세요. 가까이 보고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멀찍이 떨어져서 큰 윤곽을 보고 큰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림을 손이 아닌 몸 전체로 그리는 것이 익숙해지면 그림을 그리는 능률이 더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하지만 뭐든 잘하는 일에는 노력이 따르겠죠. 내가 가진 열정에 지식과 노하우를 더해서 좋은 실력을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